약간 고민했어요. 어떻게 수업을 할까 조금 고민했었는데요. 어떻게 할 거냐면은 그냥 내가 좀 풀어주려고 그래요.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그냥 근데 좀 빠르게 풀겠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혼자서도 이걸 다 풀 수 있는 학생이 있고 어떤 학생들은 좀 힘들어하는데 또 선생님과 같이 풀면 의미가 있어요. 선생님이 하는 말 딱 옛날 했던 게 기억나면서 재밌을 거야. 그리고 좀 쉬울 거예요. 처음에는. 누가 없는 것 같은 이 기분은 수영이인가? 됐어요. 수영이만 안 왔는데 전화해보고. 선생님이 같이 풀어야 될 거를 체크를 해놨습니다. 14쪽. 야, 앞에 이거는 알아서 해. A스텝 같은 거는. A스텝이라고 딱 A스텝 난이도는 아닌데 선생님이 해주기는 좀 그렇고요. 읽어보고 하시고 14쪽에 2번. 선생님이 쭉쭉쭉 다 풀겠습니다. 한 문제 풀고 여러 번 풀지 말고 그냥 내가 다 풀게요. 같이 봅니다. 다 골라놨어. 이사류 이런 거 중요하죠. 조건제시법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느냐 이런 문제인데요. 조건제시법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죠? 이 C라는 집합은 X를 원소로 갖는데 이 A집합의 원소 스몰 a와 B집합의 원소 스몰 b를 더해서 2로 나눈 것들을 모조리 다 원소로 갖는 집합이죠. 그러면은 표를 그려서 찾으라 그랬습니다. A가 될 수 있는 거랑 B가 될 수 있는 거. A는 246이죠. A집합의 원소 스몰 a. B는 6, 80. 아니 너무 쉬워서 지금 약간 흥미 잃었잖아. 더해서 2로 나누면 얼마예요? 더해서 2로 나누는 게 X야. 4. 더해서 5. 더해서 2로 6. 더해도 5. 더해서 1. 너무 쉽잖아. 더해서 2로 나누면 더해서 2로 알겠죠? 더해서 2로 나눈 것들 이게 다 원소가 되죠. 원소 9개예요 그러면? 집합은 중복된 원소를 한 번만 쓰는 것이죠. 4, 5, 6, 7, 8이네. 너무 쉬워버렸잖아. 4번 답. 알겠어요? 2분의 a 플러스 b라는 것이 x가 될 때 그런 x는 모조리 한 개도 빠짐없이 다 원소로 갖는 집합이 C입니다. 이게 바로 조건제시법이죠. 바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요 세 조건, 요 조건과 요 조건과 요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그런 x는 모조리 다 원소로 갖는 집합인 것이죠. 알겠어요? 꼭 표 그리라니까 안 그리고 또 하나 빼먹고 그러지 마세요. 2번 끝.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됐어. 여러분 풀 시간은 집에 있으니까 그냥 나를 봐. 간단하게 복습하는 차원에서 굉장히 연정이가 너무너무 쉬워가지고 졸려서 하품을 하고 있는 정도로 너무 쉬운 문제인데 그래도 옛날 수업을 기억을 더듬어서 한번 재미있게 들어보기 바랍니다. 3번. 3번은 원소가 몇 개죠? 그게 중요했죠? 원소가 4개라는 게 중요한 것이죠. 이 집합의 원소는 콤마로 구분하는데 잠깐 이것도 콤마잖아. 하지만 요건 통째로 하나의 집합으로서 원소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럼 원소는 원소 이게 원소 기호잖아. 원소가 이거 맞아요? 1? 맞죠? 이거 보고 한 거죠. 이거 맞아요? 아니 맞네. 근데 부분집합,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인데 여기서는 특별히 이 공집합이 원소가 있기 때문에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어떤 집합의 부분집합을 확인할 때는 부분집합을 만드는 법 알아야 돼요. 부분집합 어떻게 만들어요? 원소를 네 마음대로 뽑아서 쓰라 그랬죠. 뽑아봐. 됐어요. 만약에 내가 이거랑 이거를 뽑았다고 합시다. 뽑았죠? 원소를 뽑아서 집합기호로 묶어주면 얘는 A라는 집합의 부분집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은 공집합이라는 원소를 뽑아서 집합기호로 묶어줘도 부분집합이 될 수 있는 거니까 이것도 맞긴 맞아요. 그러면 이건 틀린 건가? 그건 아니죠. 이거는 아무것도 안 뽑아서 집합기호로 묶었기 때문에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틀린 것은 몇 번인가 연정이? 5번이죠. 1, 3은 만약에 부분집합으로 만들려면 뽑은 상태에서 이게 통째로가 원소예요. 1, 3을 원소로 갖는 집합 자체가 원소입니다. 이 A집합에서는.
그래서 집합기호로 묶어줘야지만이 A의 부분집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틀렸어요, 5번이. 그래서 요걸 기억 명심하도록 해.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 될 수 있고, 부분집합을 만들 때는 원소를 네 마음대로 몇 개 뽑아가지고 집합기호로 묶어줘야지만이 부분집합이 되는 겁니다. 알겠나, 수민? 표정이 아주 좋은데요. 넘어가. 수민이 부르니까 신수민이 깜짝 놀란 게 지금 그 온라인으로 보이네. 그 다음에 5번 빠르게 할 거예요. 너무 지루해하지 마세요. 너무 쉬울까 봐 내가 걱정을 약간 하는데 오늘 수업을 하고서 너무 쉬우면은 방향을 바꾸겠습니다. 근데 한번 처음이니까 워밍업으로 한번 싹 풀어보면서 복습하는 거예요. 아예 5번은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중요한 것만 골라왔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원소가 지금 몇 개예요? A는 3개. 밑줄을 잘 쳐야 돼. 원소는 콤마로 구분한다 그랬죠? B는 원소가 3개죠. 그런데 서로가 서로의 부분집합이 된다. 이게 무슨 뜻이죠? 이게 서로 같은 집합의 정의죠. 두 집합이 같다라는 뜻입니다. 서로가 부분집합이 될 때 A에는 모든 원소가 B에 속하고 B에는 모든 원소가 A에 속할 때 A와 B는 서로 같다라고 하고 등호를 쓴다 그랬어요. 이런 상태에서 서로 같으려면 원소 같아야 되는데 딱 봐도 이게 6이잖아. 너무 쉽잖아. 원소가 3개씩밖에 없는데 3하고 마이너스 5가 6이 될 수는 없으니까 6이 이거죠. 근데 경우의 수가 하나만 나오진 않습니다. 학교 시험에서는. 이렇게 해서 A가 될 수 있는 게 2차 방정식 해란 말이야. 6이 돼야 되니까. 근데 3하고 2에서 마이너스에서 A가 2개 나오죠. 3 또는 마이너스 2가 나오는데요. 아마도 3일 거야. 아마도 마이너스 2일 거야. 둘 다 했죠. 이럴 줄 알았죠. 그러면 넣어서 확인해 봐야 됩니다. 3을 넣었을 때 수를 다 써보면 되죠. 3 넣으면은 5, 8, 5, 8, 6 세대. 3 넣으면은 6, 3, 마이너스 5니까 안 되죠. 마이너스 2 넣으면은 마이너스 5, 3, 6. 마이너스 2 넣으면은 6, 3. 마이너스 5라서 이게 되는 겁니다. 경우의 수가 2개 나눈다는 거. 조금 더 어려워지면은 얘가 꼭 6이 아니라 다른 것도 될 수 있도록 경우의 수가 4가지로 분리될 수 있어요. 그게 시험 잘 나옵니다. 근데 차근차근 하면 어렵지 않아요. 넘어가. 너무 쉬워. 흥분해서 책을 닫아버렸잖아. 너무 쉬워서 지금 흥미 잃어버. 다음 페이지. 6번. 특정 원소를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 혹은 특정 원소를 반드시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원래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원소의 개수 승가지죠. 그러니까 원소가 5개 있는 집합의 부분집합은 2의 5승가지야. 원래는 부분집합이 32개입니다. 그런데 X라는 집합은 A의 부분집합이니까 32가지 중 하나일 건데 근데 X는 A랑 같지 않아야 된다. 자기 자신과 동일하지는 않은 그런 부분집합들을 뭐라 그러죠? 지읒으로 시작하는 거? 진부분집합이라고 하죠. 진부분집합의 개수는 31가지예요. 자기 자신과 똑같은 거 등 빼고 그 31가지가 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2랑 4를 반드시 원소로 갖는 집합의 개수는 반드시 원소로 갖거나 반드시 원소로 갖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얘네 둘의 원소는 부분집합의 개수에 영향을 안 준다 그랬죠. 그래서 1, 3, 5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인 2의 3승가지 8가지라고 했다가 바로 그냥 퇴역당하는 거예요. 이 8가지 중에서는 1, 2, 3, 4, 5 다 들어있는 것도 들어있습니다. 진부분집합 중에서 골라야 되니까 한 개 빼야 돼요. 그래서 8 빼기 1해서 7을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설명했을 때 이해가 하나도 안 된다. 이런 학생들은 영상 다시 봐야 돼요. 이거를 다 하나씩 설명할 수가 없어. 근데 옛날에 PPT 보여주면서 숫자 가려가면서 2랑 4위 없을 때 세보면서 직접 다 세가지고 30분 동안 넘게 설명했었어요. 그거 다시 보면 됩니다. 이해 안 된 학생은. 근데 아무튼 정리하자면은 특정 원소를 반드시 포함하거나 반드시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부분집합의 여기 지수에다가 부분집합의 개수 세는 그 지수에서 그걸 빼줘야 돼요. 개수를. 넘어가. 너무 복습이 잘 되고 있어 버렸잖아. 그 다음에 9번. 금방에 선생님 30분도 안 걸립니다. 골라온 거 푸는데. 9번. 9번 같은 경우는 전체 집합이 12의 양의 약수인데 이렇게 조건 제시법으로 써 있을 때 수가 간단하면 그냥 나열하는 게 더 빠르죠.
전체 집합은 1, 2, 3, 4, 6, 12가 되겠어요.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A 교집합 B의 여집합은 1, 2, 3이고 B 차집합 A는 6이고 A 합 B의 여집합, 이런 거는 그림을 그려서 하는 게 좋습니다. 아니 너무 간만에 보는 것 같아. 벤다이어그램이죠. 그리고 요런 거는 A 차집합 B로 바꿀 수 있어. 굉장히 중요한 연산 법칙이었죠. 교집합의 여집합은 차집합으로 바꿀 수 있어. 돌리고 빼기로 바꾸면 돌아갑니다. 뒤에 거가. 실제로 그러면 A 차집합 B는 여기죠. 여기다가 1, 2, 3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B 차집합이 어디예요? 여기죠. 여기다가 6을 쓰면 되겠습니다. 야, 이거 1, 2, 3 썼고 6 썼으니까 남는 거 4랑 12만 쓰면 되죠. 근데 A 합집합, B 여집합, 이게 합집합이잖아. 그거의 여집합은 요거니까 여기다 12를 쓰면 되겠어요. 그러면은 4는 어디 있어야 되냐? 여기 너무 쉬워버렸잖아. 그럼 A의 모든 원소의 합은 10이죠. 아야, 백발백중 중 약간 수준 미달인데 아직 집합이라고 하는 거 넘어가. 다음 페이지 11번 수준 미달이었어. 아주 좀 약간 땀도 안 나고 있어. 너무 쉬워가지고 11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똑같은 문제를 풀 수 있게 한 번 더 기출 2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풀면 되고 오늘 그냥 살짝 보면 되고. 집합 A는 1, 2, 3, 4, 5, 집합 B는 1, 3, 5인데요. A 합집합 X는 A가 되고 A 차집합 B는 X의 부분집합이 되는 집합 X의 개수를 고르시오.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먼저 얘네들을 그려야죠. A가 1, 2, 3, 4, 5인데 B가 1, 3, 5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네요. 왜 이렇게 했죠? A는 1, 2, 3, 4, 5, B는 1, 3, 5. 교집합의 원소부터 표시하는 게 좋죠. 부분집합이잖아. 왜 이렇게 했죠 또? 이렇게 해야죠. 너무 쉬워서 땀나고 있어. 1, 3, 5, 2, 4. 전체 집합은 뭔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X랑 A를 합집합하면 A가 된다. 이게 무슨 뜻이죠? 한마디로 성현이? 그렇죠. X라는 집합이 뭔지 모르겠지만 A보다 더 작아야 된다 이런 거죠. 그리고 A 차집합 B는 X의 부분집합이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그냥 그거잖아. 그 말이잖아. 그럼 결국 X라는 입장에서 보면은 A 차집합 B가 X의 부분집합이면서 X는 A의 부분집합이어야 되니까 X는 반드시 요 A 차집합 B 2사를 반드시 포함하면서 A의 부분집합이 될 수 있는 것의 개수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2, 4, 5 이런 식으로 X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2, 4, 1, 2, 4, 3, 2, 4, 5, 2, 4, 1, 3, 2, 4, 3, 5, 2, 4, 1, 3, 1, 5, 2, 4, 1, 3, 5, 2, 4 아무것도 없이. 뭐 세버렸잖아. 8개잖아. 다 세도 되겠다. 이거 어려워요? 근데 특정 원소를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똑같습니다. A의 부분집합이면서 2랑 4를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 2의 5승이라 하려고 했다가 2개를 빼가지고 2의 3승까지 8가지예요. 다 셌다. 1, 3, 5, 1, 3, 1, 5, 3, 5, 1, 3, 5 공집합 8개. 그래서 2, 4는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돼.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조건 나와요 시험에. 근데 그게 쉬운 버전이야. 살짝. 개념원리 필수예제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를 했고 넘어갑니다. 14번은 이제 연산 법칙이죠. 집합의 연산 법칙. 근데 벤 다이어그램과 적절히 섞어서 풀어도 뭐라고 안 하죠. 객관식이니까요. 일단 선생님은 객관식이니까 빠르게 그냥 내 마음대로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나랑 비슷하게 풀면 좋을 것 같아요. 객관식이니까요. 선생님 근데 거의 다 벤 다이어그램으로 해. 벤 다이어그램 해도 어렵지가 않은데. 벤 다이어그램 3개만 그려서 하면 문제가 없죠. 아니 벌써 여기는 끝나버렸어. 이거 B 차집합 A 어디예요? 여기잖아. A 합 B는 어디예요? 여기죠. 걔네들을 교집합을 시켜봅니다. 어디예요? 여기죠. 그러니까 얘네들을 교집합 시키면 그냥 B 차집합 A가 돼요. 그래서 이 왼쪽 부분을 간단히 하면 B 차집합 A거든. 걔랑 A랑 합집합해서 B가 된다를 또 그림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시 원점으로 세팅을 해서 B 차집합 A는 이거죠. A는 이거예요. 합집합을 했더니 B가 된다.
아, 살짝 어렵겠네요. 성현이, 결론이 뭐야? 그림으로 알 수 있어? 선생님 됐어. 그러니까 B 빼기 A 이 부분하고 A랑 합집합을 했더니 합집하면 원래 이게 돼야 되잖아. 근데 이게 됐다는 거야, B가. 원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됐다고. 무슨 뜻이에요? 여기 없다는 거예요, 일단. 여기 없다는 거예요. 여기가 싹 없다는 거 원래부터가. 그러니까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A가 이겁니다. 아, 이렇게 판단할 수 있으면 벤 다이어그램 하면 좋겠어요.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그러면은 A가 B의 부분집합이다랑 같은 표현도 여러 가지 있었죠. 뭐가 있었죠? 이거는 책을 한번 봐야겠습니다. 중요한 표현이기 때문에. A가 B의 부분집합이다랑 같은 표현. 선생님이 팍팍 써줄 수도 있지만요. 글씨가 좀 그러니까. 이거죠.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A가 B의 부분집합이라 같을 때는 합집합에서 B가 되면 A가 더 작은 거, 교집합에서 A가 되면 A가 더 작은 거, 차집합하면 공집합 된다는 것은 작은 거에서 큰 거 전체 다 빠진다는 거예요. A가 B 속에 쏙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해요?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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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돌아가는 거 배웠었죠. 참고로 B 여집합이 A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다. 이러면은 B의 여집합, 차집합, A의 여집합이 공집합이 되죠. 그러면 돌리고 돌리고 돌리면은 B의 여집합, 돌리고 돌리고 말고 돌리고 돌리면은 이것도 공집합인 것이고, 교환법칙 선임하니까 순서 바꿔가지고 이것도 공집합, A 차집합 B는 공집합이죠. 그러면은 A가 B의 부분집합이 되는 겁니다. 다 같은 말, 다 같은 말이에요. 다 같은 말. 한번 근데 자기가 해봤어야 돼요. 이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려운 게 뭐 이런 게 있었죠. A의 여집합하고 B를 합집합해서 전체 집합이 된다. 이런 표현 5번 같은 게 직관적으로 와닿지가 않는데, 이런 5번 같은 거는 이렇게 해도 괜찮겠어요. 잘 안 된 학생은. 그림으로 잘 안 된 학생은 전체에 다 여집합을 취하면은 전체 집합의 여집합에서 공집합이 되고, 이거는 돌리고 돌리고 돌려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A 차집합 B가 공집합이 된다는 표현은 똑같으니까 A가 B의 부분집합이 된다 같은 말이죠. 이 말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은 나오면은 그림으로 알아내든 머릿속에서 생각해서 알아내든 연산법칙으로 약간의 변형, 이런 것들은 약간의 변형을 줘서 알아내든 간에 A가 B의 부분집합이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을 꼭 알아둬야 돼요. 그러면은 아무리 복잡한 식이 나와도, 예를 들어서 A 교집합 C 합집합 B가 B다. 이런 식으로 나와도 얘를 통째로 어떤 집합으로 보면 두 집합을 합집합해서 B가 된다는 거는 A 교집합 C가 B의 부분집합이라는 거를 알 수 있게 되죠. 이런 식으로 복잡한 상황에서도 크게 봐서 두 개를 합집합해서 오른쪽이 됐다는 거는 왼쪽이 작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어야 돼요. 넘어가 다시. 그런데 원래 문제 풀던 거 다시 오면은 이거를 하라니까 또 잘 안 되겠다, 모르겠다 하는 학생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 여기까지는 했을 건데, 여기서 이거를 지금 합집합 A를 하니까 B가 되는 거를 보고서 A가 B의 부분집합이라를 못 고른 학생이 있잖아. 그런 학생들은 연산법칙을 해도 되겠어요. 이거는 B 교집합 A의 여집합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차집합을 교집합으로 바꾸면은 뒤에 거가 여집합이 돼요. 그 다음에 분배 법칙. 슉슉. B 합 A. 밖에 있는 게 안으로 들어가고 안에 있는 게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A 여 합 A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이게 B다 이런 뜻인데, 얘네 둘을 합집합하면 뭐예요? 전체 집합이잖아. 전체 집합교 B합 A를 하면 B가 된다는 뜻인데, 전체 집합하고 얘를 교집합하면 그냥 A교 B죠. B교 A가 A교 B죠. A교 B가 B라는 뜻으로 바뀌죠. 그러면 아까 봤던 부분집합의 표현이죠. B가 A의 부분집합. 이거 합이죠. 깜짝 놀랐네요. 그러면은 A가 B의 부분집합이 된다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산 법칙으로 가는 것도 해야 돼요. 왜냐면 서술형의 연산 법칙으로만 하라고 나올 때도 있어요. 연산 법칙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신 있어야 돼요, 연산 법칙도. 그러면은 A가 B의 부분집합인 거. 근데 이거 다 못 외워서 막 지금 정신은 못 차리는 학생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려놓고 해 그냥.
A가 B의 부분집합인 그림을 그려놓고 안 되는 거 고르면 돼요. B 빼기 A가 공집합이야. 여기 남는데 틀렸죠. 이러려면 B가 A의 부분집합이어야 돼요. A 교 B가 A다. 맞잖아. A잖아. A 합 B가 B지 무슨 A예요. 틀렸죠. 전체에서 B를 빼면 여기 남지 뭐 A가 틀렸죠. A 차집합 B 여집합. 이게 A 차집합 B야 이건. A 차집합 B는 공집합입니다. 틀렸어요. 아주 미친 듯이 중요한 문제라 약간 열받아서 다 설명 다 해버렸어. 넘어가. 다음 페이지 16번. 거의 다 해갑니다. 선생님 너무 빛의 속도로 풀어버렸잖아. 거의 선생 래퍼였잖아. 16번은 대칭 차집합이죠. 전체 집합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동그라미 2개짜리 눈깔 사탕 연산을 약속했어요. 새로운 연산을 약속했다. A 동그라미 2개 B라는 것은 A 차집합 B랑 B 차집합 A를 합집합해라. 이게 바로 그림으로 따지면 이런 거죠. 대칭 차집합이에요. 대칭 차집합의 여러 가지 표현을 써보겠습니다. 내가 써보죠. 일단은 A 차집합 B, 합 B 차집합 A. 그 다음에 차집합을 교집합으로 바꾼 표현이 아주 잘 나오죠. 합 B교 A여. 그 다음에 대칭 차집합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생각할 때는 사실 차집합 이렇게 생각 안 하고 보통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A 합집합 B에서 A 교집합 B를 빼라. 이런 식으로 연산을 많이 하죠.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대칭 차집합이죠. 그리고 요거는 또 선생님들이 이렇게 내면 애들 다 알기 때문에 차집합을 교집합으로 바꿔가지고 뒤에 있는 집합의 여집합으로 바꿔서 표현을 많이 내주죠. 마지막으로 여집합을 분배해가지고 A 합 B는 교 A 돌리고 그래서 내 생각에는 1, 2, 3, 4, 5번 중에 2번하고 5번이 제일 잘 나와요. 표현으로는. 나와도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바꿔가지고 결국은 대칭 차집합이라는 의미로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어려운 거 있어. 얘를 얘로 바꾸는 연산법칙에서는 치환을 이용한 분배법칙 써야 되거든. 그거 궁금한 사람은 선생님들 개별 질문하면 알려주겠어요. 옛날에 2반 중에서 한 반에서는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사람은 개별 질문하세요. 근데 그림으로 이해했을 때는 다 이해가 되는 거죠. 근데 가장 선생님이 벤 다이어그램 쓸 때 푸는 거는 3번이야. 3번으로 다 생각합니다. 이렇게 물어보면. 그러니까 합집합을 시켜 2개를. 그 다음에 교집합을 시킨 걸 뺀다. 이렇게 풀면 제일 쉬워요. 맞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야, 합집합 시키면은 뭐예요? 이거죠? 야, 네, 넌 여기 있으세요. 교집합을 시키면 A랑 B의 교집합 시키면은 이거죠. 그걸 빼면 이거 맞죠? 아니 이거 너무 쉬워. 이건 B 이거 되는 거예요. 거꾸로 해도. 야, A 빼기 B랑 B 빼기 합집합한 거랑 B 빼기 합집합 A 빼기 B 한 거 똑같지. 그래서 대칭 차집합은 교환 법칙이 성립합니다. 그 다음에 2번 같은 거 판단할 때 어떻게 하라 그랬죠? A랑 A를 합집합하면 A. A랑 A를 교집합해도 A. 그러니까 합집합한 거는 A. 교집합한 것도 A. 그래서 합집합에서 교집합 빼면 공집합. 그래서 맞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돼요? A랑 A의 여집합을 합집합하면 전체 집합. A랑 A의 여집합을 교집합하면 얘네들을 교집합하면 겹치는 게 없으니까 공집합. 그래서 얘네들을 차집합하면 뺄 게 없으니까 전체 집합. 그래서 이것도 맞는 거예요. 이거 A랑 공집합을 합집합하면 A. A랑 공집합을 교집합하면 공집합. 얘를 빼면 A. 그래서 이게 틀렸습니다. 마지막도 해보죠. A랑 전체 집합을 합집합하면
전체 집합. A랑 전체 집합 교집합하면 A. 그래서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빼면 A의 여집합. 맞았죠? 근데 물론 다른 방법으로 하거나 연산 법칙으로 하거나 네 마음대로 하세요.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푼다고. 나는 이렇게 풉니다. 1번을 가지고 풀어내도 괜찮아요. 왼쪽에서 오른쪽 차집합한 그림하고 오른쪽에서 왼쪽을 차집합한 그림을 합집합시켜서 풀어도 괜찮습니다. 넘어가. 17번. 아니 우진이가 어리버리하면서 어제 남아가지고 질문하던데 뭐야 이게 어려운 거세요? 배수집합, 약수의 집합 이런 문제가 하나 나올 수 있죠. 미림에서 좀 잘 나오는 것 같아요. 3의 배수의 집합은 A3이라고 하고 뭐 4의 배수는 A4라고 하지. 그러면은 교집합하면 뭐냐? 너무 쉽잖아. 10이잖아. 근데 여기 M이 10인 거를 몰라요? 써보겠습니다. 3의 배수는 3, 6, 9, 12, 15, 18, 21. 4의 배수는 4, 6, 7, 8, 8 이렇게 줄을 좀 맞췄어야지. 12, 4, 4, 16, 4, 5, 20. 너무 쉽잖아. 4, 6에 24, 3, 8에 24. 아니 뭐야 12의 배수잖아. 그래서 배수집합에서 교집합하면 최소 공배수의 집합이 된다. 최소 공배수의 집합. 매운 건 아니야. 써보니까 그렇다고. 3의 배수랑 배수집합에서 교집합시키면 3과 4의 최소 공배수인 12의 집합이 된다. 최소 공배수 뭐예요? 3과 4의 최소 공배수 12. 그거의 집합이 된다고. 항상 3이랑 4. 만약에 이게 2고 5면 10의 배수가 된다고. 그런 얘기예요. 근데 말로 이해할 필요 없어. 써보는 게 제일 좋아. 몇 개만 써봐도 느낌이 확 와요. 됐어요. 근데 12의 배수랑 18의 배수를 합집합하면 이거를 좀 어려운 것 같아요. 12의 배수랑 18의 배수를 합집합했더니 이게 좀 어렵거든. 왜냐면은 내가 요거부터 해볼게. 만약에 3의 배수랑 4의 배수를 합집합했다. 그냥 이렇게 하자. 4랑 6. 4랑 6을 합집합하면은 4, 8, 12, 4, 4, 16, 4, 5, 20, 4, 6, 24 이렇게 되는데 6, 1은 6, 6, 2, 12, 6, 3, 18, 6, 4, 24. 그럼 합집합을 하게 되면 4, 6, 8, 12, 16, 18, 20, 24 다 나오는 거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을 못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뭐냐 물어보면 A 몇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분배 법칙을 쓰라고 했습니다. 옛날 필수예제 보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4 합 A6이 나오면 반드시 뒤에 이런 게 나와. 교집합 A3 이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배 법칙을 먼저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분배 법칙을 하면 이 교집합끼리는 또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어. 4의 배수랑 3의 배수의 교집합은 12의 배수. 6의 배수랑 3의 배수의 교집합은 6의 배수. 이런 식으로 분배 법칙 하는 게 제일 일단 중요한데 이거는 분배 법칙 할 수도 없잖아. 여기가 교집합이 아니라 이게 어떤 집합의 부분 집합이 되냐 물어본 거거든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어쩔 수가 없다. 나열해서 한번 되는 수를 그냥 n을 찾아봐야겠어요. 잘 써보겠습니다. 12의 배수는 12, 24, 36, 48, 60, 72 이렇게 나가고 18의 배수는 18. 야 여기서 얼마 차이? 6 차이 나죠. 6 차이 나죠. 18 다음에 36 그 다음에 18 차이 나니까 얼마예요? 54 54 그 다음에 18 더하면은 72 이런 식으로 되니까 자칫하면 36의 배수라고 하기 쉽지만 그건 교집합이다. 그건 아니고 봐봐. 12, 18, 24 그 다음에 원래 24 다음에 6 더하면 30이 있고 나서 36 그 다음에 36 다음에 6 더하면은 42 다음에 48
그 다음에 48, 6 더하면 54, 6 더하면 60, 6 더하면 66, 그 다음에 6 더하면 72. 6이죠, 6. 6이 제일 큰 거야. 6 말고 딴 것도 됩니다, 근데. 만약에 3이면 되죠. 3의 배수만 쫙 써도 다 들어가. 아니면 2면, 아니면 1이면 되죠. 아니면 12는 안 돼. 12는 건너뛴단 말이에요. 30이 없어. 이런 식으로 찾아내는데, 그러면은 n은 6의 약수거든. 12와 18의 최대 공약수의 약수가 될 수 있는 것들은 다 12와 18의 합집합을 포함하게 되네요. 외운 거 아니야, 근데. 선생님 외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외우기 힘들어요. 합집합인지 교집합이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외우는 게 아니고 나열해 보면은 알 수가 있게 돼요. 여기까지 쓰는 게 귀찮아서 이 문제를 포기하는 학생은 없겠죠? 써서 하는 거를 현실적으로 추천합니다. 네, 머릿속에서 감각적으로 이런 것들 합집합은 한마디로 표현할 수 없으면서 얘네들 수보다는 어떤 작은 수의 배수의 집합에 포함되겠네라는 것이 머릿속으로 되는 학생은 하세요. 자기 방법으로. 근데 거의 대부분 안 되는 학생이 많기 때문에 써서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 수가 딱 하나만 되는 건 아니라는 거. 살짝 처음으로 어려운 문제가 나왔네요. 넘어가. 답이 뭐야? 그래서 최대값은 6이죠. n이 6이고 아까 이거 뭐였더라? 12 더하면은 이런 18이잖아. 그러면은 18 했으니까 18번 하겠습니다. 거의 다 끝나가요. 한쪽만 하면 끝이야. 여러분 좀만 참어. 좋아요. 18번. 내가 다 풀어주려고 해. 이런 식으로 다 해야지. 여러분을 믿을 수가 없어 버렸잖아. A집합의 원소의 개수죠. N가로가 뭐였죠? N가로? 원소의 개수를 말하는 거예요. A집합 원소의 개수는 30개. 교집합은 15개. 이런 거는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가지고 숫자를 써가면서 하는 거죠. 근데 벤 다이어그램만 하라 그랬어요.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공식 써놓고 하라 그랬어요. 써놓고 하라고 그랬잖아.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각각의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서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한번 뺀 것이죠. 이거 써놓고 하는 겁니다. 이거 쓰고 그림도 그려서 하는 거 쉬운 문제인데 한번 기본적으로 한번 가져와 봤어. A는 30, 테두리에다 쓰라 그랬죠. A 곱이는 15, 사이에다 쓰면 되죠. 그럼 여기 나오네. 15잖아. B의 여집합은 여기잖아. 여기랑 여기. 여기 두 개를 합해서 25면은 이게 15인데 이게 여긴 몇 개? 여기는 너무 쉽잖아 이거. 이런 거 이딴 거를 풀어주는 거 마지막에 될 것이에요. 됐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벤 다이어그램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돌리면 여집합을 뽑아낼 수 있죠. 그래서 A 합집합 B의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니까 뭐야? 10이잖아. 10이 되겠습니다. 답은. 근데 뭐 이런 건 이렇게 풀 수도 있는 거예요. 합집합의 여집합의 개수는 어떤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서 A 합 B의 원소의 개수를 빼. 이렇게도 풀 수 있는 거죠. 어떤 X라는 집합의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서 X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빼서도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뭐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도 알아낼 수 있고 그런 거죠. 맞았어? 맞았잖아. 넘어가. 뭐 이렇게 약간 멀미 날라 그래. 너무 빨리 해서. 뭐 토할 것 같아요. 지금 2개 남았어. 19, 20 하면은 여러분에게 조금 휴식과 풀 시간을 주겠습니다. 19번을 해보죠. 어느 반 학생 50명 중에서 특기적성으로 운동을 희망하는 학생은 20명. 교과 이딴 거. 이런 문제 집합 그려서 하는 거지. 근데 과목이 3개냐 2개냐? 3개짜리예요? 아닌 것 같은데요. 특기적성으로 운동 아니면 교과. 운동하고 교과 학습밖에 없네. 그러면 2개짜리니까 굉장히 쉬운 문제죠. 벤 다이어그램 그려놓고 A를 운동, B를 교과 학습하고 숫자 쓰면 되겠습니다. 전체 50명,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 50. A는 20, 너무 쉽잖아. B는 24. 좋아요. 어느 것도 희망하지 않은 거, 바깥쪽 12. 야, 이 12를 보는 순간 뭐를 알 수 있는 거죠? 운동 또는 교과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거를 꼭 써놓고 풀어야 했으면 그림과
연산 원소의 개수 공식을 같이 써놓고 해야 돼요. 여기가 38이라는 거를 눈치를 채고 있었어야죠. 이 바깥에 12면은 전체가 50명인데 38이잖아. 그러면 여기는 20 플러스 여긴 24 빼기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x로 놓고 풀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x 놓고 20 빼기 x 24 빼기 해서 다 더하면 50 해도 돼요. 네 맘대로 해. 근데 이렇게 풀면 항상 추천하는 건 그림 하나 연산법칙 하나. 연산법칙이라네. 원소의 개수 공식 하나. 그래서 x 풀면 얼마예요? 44 6 마지막 문제. 너무 쉬웠어. 20번. 어느 방학생 35명을 대상으로 토요일과 일요일 야구 경기를 했는데 이 최대 최소 문제. 요거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벤 다이어그램 움직여가면서 한번 풀어봤었는데 요번에는 서술형 쓰는 법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일단 근데 문제를 먼저 풀고 가겠어요. 이거는 벤 다이어그램이 다른 게 필요하죠. 이런 걸로 한번 설명했었죠 옛날에. A가 일요일 빨간색이잖아. 토요일 파란색. 좋아요. A가 토요일 파란 거, 일요일이 빨간 건데 전체 35명. 토요일에 야구 경기 시청한 25명. 일요일에 야구 경기 18명. 토요일과 일요일 모두 야구 경기를 시청한 학생의 최대값과 최소값. 교집합이죠. 이거의 최대값, 최소값 어떻게 해요? 일단은 최소는 쉽습니다. 최대가 쉽다. 최대는 어떻게 해야지 최대가 되죠? 이 작은 게 쏙 들어가면 된다 그랬죠? 생각나죠? 그래서 최대값은 18이 되는 거예요. 근데 최소가 살짝 어려웠잖아. 이게 나가서 이렇게 최소가 되려면 그냥 교집합 없으면 되지. 이렇게 했다가 망해버렸죠? 이게 더하니까 얼마예요? 43이니까 이거 좀 말이 안 되잖아. 35명이. 그러면 어느 정도는 겹쳐야 된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겹쳐야 될 것 같아요? 43-30. 그렇죠. 그러면은 8명 겹치면 된다. 감각적으로 이렇게 객관식 나오면은 풀어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깥에가 0 돼야 돼. 바깥에가 0 되면 됩니다. 그냥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자체가 35가 되면 돼요. 그러니까 파란 걸 A라고 하고 B라고 하면은 A 합 B의 원소의 개수가 A NA 플러스 NB 마이너스 NA 교비 이렇게 푸는 것인데 여기서 이게 그냥 35가 돼버리면 돼요. 그럼 교집합이 제일 작아집니다. 25 플러스 18 마이너스 8을 해야지 35가 되죠. 그래서 X가 8인 거예요. 알겠어요? 근데 이렇게 풀면 약간 서술형 좀 그래. 서술형은 어떻게 써야 되냐면은 부등식을 세워서 푸는데 처음인 것 같아요. 한번 해볼까요? 부등식을 세워보겠습니다. 근데 부등식을 지금 구하는 게 뭐냐면은 모두 야구 경기를 시청한 학생 수니까 A교 B거든. A교 B의 원소의 개수로 부등식을 세우라고 하면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A교 B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명심해야 될 거 한 가지 포인트가 있어. 시작을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의 부등식으로 하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시작이 어려워. 이 말이 제일 중요한 말이었어요.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가장 컸을 때 얼마가 될 수 있죠? 이거 처음 배우는 거다. 35가 될 수 있어요. 가장 작을 때는 얼마가 될 수 있죠? 25가 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의 부등식을 세우거든. 그런데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얘로 바꿔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다음 줄에 이걸 넣습니다. 완전 세련되고 환상적인 어떤 풀이였잖아. 서술형에서 이렇게 하면 100점이잖아. 바로 칭찬받고 졸업이야. 요렇게 딱 바꿔주는 거예요. 바로 칭찬받고 바로 조기 졸업이다. 새로운 라임이 생겼잖아. 그래서 이 A랑 B는 정해진 수기 때문에 25랑 18을 넣어가지고 계산을 하면 얼마죠? 43. 43 빼기 애교 B. 애교 B의 어떤 부등식으로 변신이 되는 거예요.
아주 환상적인 풀이었어. 그래서 양변을 모든 변을 43으로 빼는 거죠. 빼게 되면은 빼면 얼마죠? 5에다가 마이너스 18이겠지.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n 애교비 마이너스 8 답을 뭐 거의 보고 하는데 그래서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서 요렇게 써내면은 아주 바로 칭찬을 받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양변에 마이너스 곱하면 부동반 바뀌니까 이게 일로 가가지고 최소값은 8 최대값은 18. 핵심 포인트는 딱 하나다. 시작을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의 최대 최소로 시작을 하는데 이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공식으로 바꿔가지고 요 교집합으로 풀어냅니다. 알겠죠? 이거 옛날에 안 가르쳐서 내가 마음 찝찝했는데 오늘 가르쳤으니까 다시는 안 알려주겠어요. 이제 일단은 요 1단원을 봤는데 그럼 여러분은 21쪽까지를 알아서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풀고 나서 해설 보거나 질문하시면 되는데 내가 봤을 때 1단원 좀 쉬운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한 거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보여주죠. 2019년 미림여고 시험에서 어떤 식으로 쉬운 게 나오는지. 인간적으로 너무 쉽죠. 진부분집합이 뭔지만 알면 맞출 수 있죠. 1번 6번 오늘 했던 거죠. 부분집합 만드는 거. 다 나오죠. 이거 시험이잖아. 7번 잘 나온다 그랬죠. 완전 표현까지 똑같아. 오늘 한 거 선생님 풀어준 거. 근데 일단은 지금 이거 10번 아까 했죠. 서로 같은 집합할 때 비슷한 거죠. 거의 다 비슷해. 근데 쉬운 거는 항상 비슷하게 나옵니다. 근데 그런 거 위주로 내가 빠르게 한번 해봤어요. 이거 13번 연산으로 바꾸는 거 했죠. 이제 살짝 어려웠어요 이때. 대칭차집합도 등장하고 대칭차집합 표준법 다 나오죠. 이런 거. 그리고 집합 문제만 쓱 보면은 어려운 게 하나 19번이 있었습니다. 19번은 항상 어려워요. 마지막 객관식 마지막 거라 이게 어려워요 조금. 이거는 이제 복잡해 조금. 이런 문제가 있었고요. 지금 풀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봐봐 19번 빼고는 다 했단 말이야. 지금 백과일주에 다 겹쳐. 서술형은 이때는 없었어요. 평행이동이 3개에다가 절대부등식 하나 있네요. 시험 보면 좀 다르기 때문에 산수기하 평균이죠 이거. 산수기하 평균 중에서 얘를 통분하면 되는 유형이네요. 이건 쉬운 유형.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었고요. 봐봐. 19번 빼고 다 한 거예요. 오늘 한 거죠. 다 나와요. 선생님들 이 시험지를 보고 고른 게 아니란 말이야. 그냥 내가 고른 건데 고른 거 다 나와. 시험에. 그래서 백발백 중 좋습니다. 난이도 좀 쉬운 거 위주로. 근데 벗어나야 돼요. 백발백 중 수준을. 백발백 중 수준 다 맞춰야 돼. 그러고 나서 백발백 중 어려운 거 있잖아. 여기. 이쪽이 있거든요. 22, 23, 24 이런 거 있잖아. 집중 공략. 이 집중 공략 다 나와 시험에. 잘 나오는 것들이야. 그래서 오늘 집중 공략 몇 개 하고서 마치겠습니다. 22쪽 보기만 해도 토 나오는 문제인데 옛날에 한번 풀어본 적이 있고 광신고에서도 2018인가 19에 나왔던 문제예요. 서술형 마지막 문제였어요. 집합이 지금 원소가 몇 개예요? 6개죠. 의 공집합이 아닌 서로 다른 부분집합을 A1부터 A63까지. 광신에서는 이게 몇 개인지 여기다 N 써가지고 N 맞추는 거 냈었어요. 옛날에 한번 풀어줬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이렇게 했었을 때 AI의 원소 중 최소인 것을 AI라고 하죠. 뭔 말이야? 예를 들어서 A1이라는 부분집합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죠. 2의 3승 분의 1로 만들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스몰 A1은 뭐예요? 이 집합의 원소 중 최소인 거를 쓰면 되는 것이죠. 만약에 A6이 막 이런 거였다고 하자. 2분의 1하고 2의 제곱분의 1하고 2의 5제곱분의 1이었다고 하자. 그러면은 스몰 A6은 뭐가 되죠? 최소. 이게 제일 작아. 그럼 이 5승분의 1이 되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부분집합을 만들었을 때 그 원수 중에서 가장 작은 거를 스몰 A6으로 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럼 부분집합이 지금 63가지나 있으니까 망했잖아. 다 써가지고 또 최소한 거 언제 다 찾아. 그래서 아이디어가 뭐였더라? 그래서 다 더하라는 거야. 부분집합 63개에서 가장 작은 원소를 한 개씩만 뽑아서 다 더하면 답이 뭐냐 물어보는 거죠. 이미 아는 학생은 알 텐데 어떻게 해, 당연히. 몰라? 아이디어 이겁니다. 특정 원소를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로 아이디어예요. 2의 6승분의 1이 가장 작은 수거든. 2의 6승분의 1을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가지죠? 원소가 6개 있는데 얘는 반드시 포함하면 몇 가지예요? 2의 5승 가지의 부분집합이 있죠. 그 2의 5승 가지를 상상해 보면 거기에서는 얘가 가장 작은 원소일 거야. 그러면 2의 5승 가지의 그 부분집합에서 가장 작은 원소의 합은 이거죠. 그래서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벌써 32개를 센 거야. 그러니까 이거 A1부터 A63 중에서 한 32개 부분집합에는 이게 제일 작은 원소 들어있다고. 됐어요. 그러니까 2의 6승분의 1을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얘네 5개 갖다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 2의 5승가지에서는 얘가 제일 작은 원소. 그걸 다 더하게 되면 2의 5승가지마다 2의 6승분의 1이 들어있으니까 2분의 1. 그 다음에 만약에 얘가 최소 원소가 되는 부분집합은 몇 개 있을까요? 근데 그때는 얘가 없어야 돼. 그 집합엔. 그래서 얘는 없고 얘는 있는. 그러니까 반드시 얘는 포함하면서 얘는 반드시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가지예요? 2의 4가지 만들 수 있는 2의 4승가지죠. 그 2의 4승가지에는 최소 원소가 뭐죠? 2의 5승분의 1 곱하면 2분의 1. 16개 32개 벌써 다 셌습니다. 2의 3승가지 이건 뭘까? 얘네 둘은 없고 얘는 반드시 포함하는 거. 그죠? 그때 최소 원소는 2의 4승분의 1이에요. 곱하면 2분의 1이죠. 얘네 3개 없고 얘만 있는 거. 얘는 있고 얘네들은 모르는 거. 그거는 2의 제곱 가지인데 그거마다 최소 원소가 2의 3승분의 1이죠. 2분의 1. 그러면 얘네 4개는 없고 얘는 반드시 포함하는 거. 2의 1승가지 두 가지입니다. 얘가 있거나 없거나. 곱하기 얘가 최소 원소 2의 제곱분의 1. 2분의 1. 그리고 얘네 5개 다 없고 얘가 반드시 들어있는 건 몇 가지예요? 2의 0승가지. 그러니까 한 가지예요. 한 가지는 2분의 1. 2분의 1. 다 없는 거는 어차피 최소 있는 원소도 없으니까 됐어요. 다 더하면 얼마예요? 알겠습니까? 밑에 풀어봐. 고. 연습 문제 여러분이 풀어봅니다. 얘는 31이에요. 오케이 넘어갑니다. 대충 한 것 같은데 자, 답은 2분의 5예요. 똑같은 과정으로 했을 때 하나만 빠지니까 개수 한 개 적으니까 2분의 1에 한 게 없습니다. 네, 약간 헷갈리는데 써가면서 해보세요. 근데 너무 똑같아가지고 위에 거랑 그래서 큰 의미는 없어 보여요. 다음 문제 하겠습니다. 집어쳐. 하던 거 멈추시고 다음 문제 오세요. 아 이거 뭐야 너무 지저분하잖아. 대칭차집합의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 해결하기. 집중공략 2번. 근데 이거는 그냥 이해를 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 근데 연산법칙으로 하라고 하면 약간 난감하죠. 그러니까 대칭차집합을 이렇게 이게 대칭차집합인데 합집합에서 이거는 빼기로 바꾸면 교집합 뺀 거니까요. 대칭차집합은 크게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이 요거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뺀 것이다. 이건 약간만 변형주면 아니면은 차집합끼리의 대칭적인 합집합이죠. 그래서 요 두 개가 제일 많이 쓰는 표현인데 이거는 그림으로 해도 이해는 되지만 그림을 한번 해볼까요? 2개짜리. 일단 기본적으로 요게 대칭 차집합인 건 알죠. 근데 A의 여집합하고 축축 B의 여집합을 대칭 차집합 시켜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얘네 둘을 먼저 합집합을 시킵니다. 얘네 둘의 합집합은 가운데 빼고 다죠. 거기서 보세요. 얘네 둘의 교집합을 빼는 거죠. 얘네 둘의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요거를 빼면 요게 교집합이죠.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빼면 이걸 빼니까 이것만 남아요.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만 이해하면 되는 걸 알겠는데 연산법칙으로 하려면 약간 난감해 할까 봐 내가 해보겠습니다. 근데 선택을 하면 돼요. 근데 한쪽이 어려우면 다른 걸 선택하면 돼요. 1번, 2번 중에 하나 선택해서 하면 돼. 그러니까 요거를 2번을 선택해서 하겠습니다. 왜냐면 여집합이 있으니까 차집합하면 교집합 바꿀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A의 여집합, 차집합, B의 여집합, 합집합, A의 여집합 뭐야? B의 여집합, 차집합, A의 여집합 이거거든. 얘가 동그라미 친 게 얘가 되는지 보이라는 거야. 얘가 된다는 거는 얘가 다시 1번, 2번으로 표현되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건데 얘는 이렇게. 근데 요거는 이렇게 차집합이 있으면은 드모르간 같은 게 안 되기 때문에 교집합에 돌리고 이렇게 해야 되죠. 차집합을 교집합 바꾸면 뒤에 거 돌아갑니다. 합. 이거는 B의 여집합, 교집합 A로 바꿀 수 있죠. 그 다음에 교환법칙. B, 교, A, 여. 합. A, 교, B, 여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차집합으로 다시 교집합을 차집합으로 바꾸면 뒤에 거 돌아가죠. 그 다음에 그러면 순서 바꾸면은 합집합도 교환법칙 성립하니까 됐잖아. 그러면은 이거는 A 동그라미 B가 되네요. 이런 식으로 해야 돼. 만약에 연산법칙으로 하라고 하면. 두 번째 문제 하겠습니다. 아니 2019번 지금 이거를 대칭 차집합 시키라는 거예요. 근데 한 번만 시켜보죠. A랑 A를 대칭 차집합 시키면 어떻게 돼요? 근데 머릿속 생각합니다. 합집합하면 A. 교집합해도 A. 빼면 공집합. 됐죠? 근데 A랑 A를 대칭 차집합 시킨 거에다 한 번 더 A를 합집합 시켜. 그 말은 얘가 이미 공집합이 된단 말이야. 공집합하고 A를 대칭 차집합 어떻게 돼요? 합집합하면 A. 교집합하면 공집합. 빼면 A.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 그러면은 여기 A를 또 3번 하면 A인데 그 3번 한 거랑 또 한 번 더 A를 또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그러면 공집합 되지. 이게 A니까. A랑 A를 대칭 차집합 시키면 다시 공집합. 그러니까 2번 하면 공집합, 3번 하면 A, 4번 하면 공집합. 규칙이 있으니까 2019번 하면 홀수번이니까 A가 되는 거를 알 수 있다. 이 정도로 하면 되겠어요. 알 수 있다. 이런 정도로 하면 되겠어요. 밑에 풀어봅니다. 옳은 걸 알아내라 정도만 하면 될 거예요. 이렇게 복잡한 어떤 연산 법칙을 증명하라고는 안 하고. 답은 기억 디귿인가요? 그드 넘어갑니다. 디귿도 되죠? 합집합이랑 대칭 차집합이 같으려면 디귿 굉장히 쉬운 말이야. 이게 대칭 차집합인데 합집합이잖아. 이게 같으려면 가운데가 없다는 얘기죠. 그럼 서로 겹치는 부분이 없다는 얘기니까 서로서란 얘기예요. 실제 그림은 이런 식으로 떨어져 그려지겠네요. 그래야 교집합이 없어지죠. 넘어갑니다. 요 3번은 집중공략 3번은 개념원리 연습문제 심화문제 옛날에 우진이가 질문해가지고 선생님이 풀어줬던 그 문제와 똑같습니다. 생략하고 싶은데 한번 해보죠. 생략할까? 생략하지 않겠어. 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건 좀 두려워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뭔만 이해를 못해서. 딱히 어렵지 않아요. AN은 N의 배수의 집합으로 약속을 해주고 배수 집합이네요. AN하고 A2랑 교집합을 시켜서 AEN이 되는 N을 찾아야 됩니다. 먼저 N에다 숫자 넣어서 빨리빨리 써서 찾으세요. 무슨 소리냐. N이 1이면은 A1교 A2가 있는데 1이면 A2가 되는지 물어본 거야. N이 2면 A2교 A3이 A4가 되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A3이면 A3교 A3이 이건 2죠 계속. 그러니까 2의 배수랑 3의 배수의 교집합이 6의 배수 되냐 물어본 거고요. A4교 A2는 4의 배수랑 2의 배수가 교집합해서 8의 배수인지 물어본 거예요. A5교 A2는
5의 배수랑 2의 배수가 10의 배수 되는지 물어본 겁니다. 되는 거 뭐 있어요? 근데 빠르게 이걸 써놓고서 해야지 제일 좋은데 그냥 머리로 그냥 어리버리하다가 그냥 아예 뭐 손을 못 대는데 써세요. 빨리 이렇게 딱 써가지고 생각해보면 1의 배수랑 2의 배수 하면은 2의 배수 돼요? 되죠? 되는 것 같아요. 2의 배수랑 2의 배수라면 4의 배수 돼? 아닌데 2의 배수랑 2의 배수 교집합은 그냥 2의 배수인데 2의 배수 다 있으니까 둘 다 틀렸죠. 3의 배수 2의 배수 하면 6의 배수 돼요? 되는 것 같아요. 6의 배수면 머릿속에 쫙 그려지죠. 2, 4, 6하고 3, 6 이렇게 해가지고 6만 겹치잖아. 6의 배수면 4의 배수 2의 배수는 그냥 4의 배수니까 8의 배수라고 하면 안 되지. 2의 배수 속에는 4의 배수 다 들어있단 말이야. 5의 배수 2의 배수는 10의 배수 맞는 것 같아. 6의 배수 2의 배수는 6의 배수. 결론이 뭐예요? n은 홀수란 얘기죠. n은 홀수란 얘기. 이거는 여기까지는 다 끝났어. 이제 꺼지세요. 이거 홀수란 얘기. n은 홀수. 그걸 그렇게 어렵게 쏘는 거야? 홀수면 되는 거야. 해보니까 n은 홀수. 근데 다음 문제 하나 더 기다리고 있는데 120이라는 수가 A2 차집합 AN의 원소가 되는 n 홀수만 찾아라 이런 겁니다. 근데 일단 이렇게 생각해 보죠. A2에는 120이 들어있을까요? 없을까요? 2의 배수의 집합인데 들어있죠? 120 들어있어. 2의 배수니까. AN에는 120이 들어있을까 없을까? 그건 모르지. 근데 이렇게 빼가지고 차집합을 해가지고 120이 들어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됩니다. 그 말은 AN에는 120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죠. 있으면 사라지니까. 그러니까 n의 배수 속에 120이 없어야지만이 120이 차집합했을 때 안 사라진다고. 그래서 AN에는 120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다시 한번 까먹었잖아 지금. 없어야 돼요. 진짜 여기까지? 근데 없는 거 찾기가 너무 힘들어. 있는 거 찾기가 쉽죠. 120이 들어있는 거 찾는 게 쉽습니다. 들어있는 건 몇 가지죠? 120의 약수. 120의 약수는 120을 소인수분해하면은 12 곱하기 10이니까 2, 6, 10, 2, 4, 3, 12 2, 2, 3 2, 5 2, 3개 3 하나 5 하나죠? 120이 2, 3개 3 하나 5 하나인데 120의 약수가 될 수 있는 거는 지수를 다 1씩 더해서 곱하면 4 곱하기 2 곱하기 2 즉 16개예요. 그런 이 16개는 그 뭐랄까 120이 다 들어 있습니다. 120의 약수의 배수에는. 그래서 16개를 120에서 빼주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틀렸어요. 왜냐면 이미 홀수인 것만 골라야 돼. 홀수 있는 것만. 그러니까 120의 약수이면서 홀수인 거 골라야 되니까 2의 세제곱을 사용 안 하고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이겠습니다. 몇 가지예요? 3을 쓰거나 안 쓰거나 두 가지마다 두 가지인 네 가지거든. 그러니까 120의 약수 중 홀수인 건 네 가지밖에 없어요. 120 이하의 자연수 중 홀수는 몇 가지냐? n은 홀수인데 60가지가 있어. 60가지. 60가지 중에서 120에 뭐야 너무 시간이 없잖아. 60가지 중에서 120의 약수이면서 홀수인 것인 이 네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n은 모두 이렇게 했을 때 120을 사라지지 않게 만드니까 답이 될 수 있어서 56이 답이에요. 굉장히 어렵죠? 아닌 거에 아닌 것까지 찾으려니 어렵고 갑자기 홀수의 약수의 개수 찾으려니 어려웠는데 어려운 문제는 많네요. 뒤에가. 근데 일단 여기까지 해결하는 데는 굉장히 쉬웠고요. 선생님 생각은.
그리고 그 다음에 요게 좀 어렵네요. 그러니까 n은 120 이하의 홀수인데 120의 약수이면서 홀수인 것은 되면 안 된다. 이게 결론이에요. 120의 약수이면서 홀수인 것은 안 된다. 약수의 개수라든지 홀수인 약수의 개수 찾는 방법을 좀 익숙하게 한 학생만 맞출 수 있겠네요. 홀수인 약수를 찾을 때는 이를 사용하지 않고 남은 소인수 중에서 남은 것들로 만들 수 있는 네 가지입니다. 답이 56이에요. 그래서 오케이. 조금 이게 제일 어려운 오늘 수업 중에는 꺼지세요. 어디까지 하냐면 2페이지까지는 반드시 다 풀어옵니다. 숙제예요. 고생이 많았어요. 두 회치를 하면 되는 거죠. 1, 2회 다 하는 거예요. 1회는 내가 거의 반 이상 풀어줬는데 여러분이 풀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24쪽까지 하면 되겠습니다. 빠염.